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꿈의 마지막 장면, 식당에서 바트와로 환전하는 기계를 보는 장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요일이라 마음 공부 공간에 갔다. 그런데 갑자기 잊고 있던 외부 교육이 생각난다. 고민하다가 오전 프로그램만 참여하고 다시 마음 공부 공간으로 오기로 한다. 그런데 신발이 없다. 맨발로 막 돌아다닌다. 맨발임을 말해주는 주변인도 있지만 나는 태연하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프로그램 강사다. 자연에 대해 공부하는 강의 같다. 그런데 자기 동료가 오소리인지 족제비인지를 잡아서 박제를 해줬는데 불을 붙여도 타지 않는다며 직접 불을 붙여 보여준다. 신기해한다.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언덕에 있는 밥집이다. 들어갔는데 모든 좌식 식탁이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 한식집이다. 그릇들이 쏟아져 내리지 않는 게 신기하다. 내가 그걸 재미있어 하니 종업원 여자도 웃는다. 식사하고 나가는데 바트화로 환전하는 기계가 있다. 옆 나라가 태국이라 있구나 생각한다. 분명히 배경이나 사람들이 한국이었는데 꿈에서는 여기가 캄보디아라고 생각한다. 자동인 줄 알고 이것저것 누르다가 뒤에 기계를 조종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당황한다. 저희의 상상으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꿈의 마지막 장면에 동남아 화폐인 바트화 환전기계를 보게 되고 이곳이 캄보디아임을 알게 되잖아요. 이 환전기계가 나왔으니까 나도 이제 환전을 하라는 소리 같고 이거는 어떤 변화를 권유하는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돈은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에너지를 기존과는 다른 방식, 다른 공간, 다른 사람들에게 써야 된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환전기계가 자동인 줄 알았다가 기계 뒤에 사람이 있는 걸 알고 당황해요. 이 부분이 이렇게 이어졌던 게 뭔가 조금 균열이 나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반가웠고 소중하게 느껴졌는데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쨌든 환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살아내고자 할 때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할까가 좀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 꿈 이미지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을까 좀 이게 궁금했어요. 하루 삼시세끼는 중요하고 매 식사는 생존을 위한 양분 섭취를 의미합니다. 45도로 기울어진 좌식 식탁에서도 식사를 했다고 믿는 나입니다. 미디어와 포탈에서 100세 건강시대를 맞아 균형 잡힌 식사와 고른 영양 섭취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떠올려 본다면 이 꿈이 내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힐지도 모릅니다. 영혼의 건강을 책임지는 내면의 식탁은 균형이 심각하게 상실된 상태에 있습니다. 한식을 다른 말로 가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내가 일상적으로 해온 식사가 그 지경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식사는 균형면에서 심각하게 무너진 상태임을 꿈은 대놓고 지적하는 것만 같습니다. 45도로 기울어진 좌식 식탁의 이미지는 눈과 귀를 열지 않는 자아를 위해 창조된 매우 심플한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심플하고 강렬한 이미지를 내밀어 변화의 필요를 역설하는 것 같습니다. 꿈의 말미에 이르면 45도로 기울어진 좌식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의 의미가 밝혀집니다. 꿈은 자아의 상태를 정확히 짚어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자아로 하여금 어떤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바트화로 환전하는 기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로써 옆 나라가 태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사실에 직면합니다. 나는 캄보디아 여성인 것입니다. 캄보디아 여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캄보디아 여성들 중에는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잘 알지 못하는 나라에 잘 알지 못하는 남성과 결혼을 감행하고 타국으로 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생존의 절박함과 가족 부양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그 자신의 욕구 같은 것은 저 멀리로 제껴집니다. 45도로 기울어진 좌식 식탁에 제공되는 식사를 그처럼 쉽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한상 제대로 차려진 상차림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45도로 기울어진 좌식 식탁에서 하는 식사가 제대로 된 식사일 리 없지만 애써 그것이 식사이고 에너지 충전에 기여할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45도로 기울어진 좌식 식탁으로 채워진 식당. 이 식당에서 부실한 한 끼를 채우고 나면 이곳보다 더 나은 곳에서 제대로 된 한 끼 식사할 날을 꿈꾸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태국은 더욱이 음식 문화가 매우 발달한 곳입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모든 음식들도 다 맛나다라고 입을 모아 칭찬하는 곳이 태국인 것입니다. 꿈을 보면 나는 환전 기계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 굶어온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이것저것 눌러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에 접근해 가야 합니다. 한 차원 현실로 실현될 수 없을 것 같은 소망을 품은 여자아이의 간절한 몸짓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식당에서의 식사는 여러모로 거의 아무것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기력으로 화할 만한 에너지원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래된 허기만 부채질할 뿐입니다. 환전기계 앞에서 이곳저곳을 눌러보면서 도대체 언제쯤 내가 있는 이곳 캄보디아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 하고 절망스럽게 생각해 보는 것도 같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리는 심정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문득 기계를 조종하는 사람이 뒤에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고대하던 구원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대신 감시자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전 기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이 같습니다. 내 판단에 따르면 그 사람은 내가 캄보디아를 떠나는 데 도움을 제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나는 환전 기계를 사용할 권리를 바로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전 기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그에게 넘겨버립니다. 기계를 조종하는 사람인 그 사람은 환전 기계를 통해 나를 조종하는 사람 같기도 합니다. 내 뒤에는 에너지의 자유로운 전환을 방해하고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감시자가 따라붙는 것 같습니다. 이 감시자는 나에게 계속해서 캄보디아 여성으로 살아갈 것을 종용합니다. 그렇다면 환전 기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그 사람에게 넘긴 이유는 무엇일까? 어차피 환전할 돈이 거의 없는 것도 같습니다. 꿈 상징에서 돈은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45도로 기울어진 좌식 식탁에서 하는 식사는 사회에서 의미 있는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45도로 기울어진 좌식 식탁에 제공되는 식사를 마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저 끼니를 때울 뿐 식사다운 식사라 할 수 없고 에너지로 화하지 못합니다. 45도로 기울어진 좌식 식탁에 제공되는 식사는 그처럼 미진하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식당 측은 캄보디아 여성인 당신에게 태국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겠다고 광고하고 그로써 이 땅에 수많은 캄보디아 여성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여성들은 바트화로 환전하는 기계에 혹하여 이 식당을 찾는 것입니다. 그 점을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여성으로서의 삶이 지긋지긋하여 그것으로부터 탈피하고자 이 식당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여실하게 부실한 식사를 마치고 나서야 자신이 캄보디아 여성이기 때문에 이 식당을 찾는구나 하고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45도로 기울어진 좌식 식탁에서의 식사가 자연스러운 이상 영원히 캄보디아 여성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옆나라 태국을 떠올리고 나서야 내가 있는 이곳이 캄보디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이 식당에서 충전된 에너지로 태국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즉 더 나은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식당 측은 홍보할 테고 나 역시 그들의 말을 믿고 싶을 테지만 이는 거짓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식당에서 식사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소득이란 내가 캄보디아 여성으로 살아왔구나 라는 진실에 접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적으로 캄보디아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생존의 절박함 앞에 다른 욕구는 고개를 쳐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생존의 절박함을 앞세워 다른 모든 욕구를 거의 깡그리 뭉개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존의 절박함이 영혼의 숨통을 막는 것입니다. 생존의 절박함은 자유를 제한합니다.
구속과 속박이 당연한 듯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나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식당에 온 의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캄보디아 여성으로 살아온 삶을 청산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어떤 희생을 강요당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여성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부터 벗어야 합니다.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이가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로써 관계는 어그러집니다. 저희가 이 꿈을 지금 거의 3번째 걸쳐서 하니까 근 거의 한 달을 꿈을 본 거잖아요. 근데 오늘에서야 제가 아침에 꿈을 읽으면서 이게 나는 당연히 바투아로 환전을 하면 난 한국인이고 지금 막 캄보디아에 왔고 바투아로 환전해서 이걸로 캄보디아 여행을 한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바투아로 환전을 하라는 거는 이제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란 소리구나. 단순한 메시지인데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지금 캄보디아로 여행 온 여행객이 아니라 내가 원래 머물고 있던 곳이 캄보디아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뻔연히 꿈은 그냥 명료하게 써 있는 걸 제가 계속 그걸 독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아가 왔었고,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 이제 넘어가라. 특히나 식당이 나왔고, 태국은 정말 맛있는 음식이 많다고 하니까 거의 세계 몇 대 음식이 막 있고 이렇잖아요. 꿈에서 나한테 제시하는 건 굉장히 명백하다. 이게 되게 아가 왔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환전기계 뒤에서 이거를 조종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뭘 떠올렸었냐면 처음에는 장난감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모형들 있잖아요. 모형으로 이렇게 가지고 노는. 그래서 내가 환전을 해야 되는데 나의 어떤 결핍 때문에 한 부분이 성장하지 못했고 미숙하다는 것을 마음 아프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 배워나가라는 건가 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게 반갑게 느껴졌었어요. 근데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왜 투사의 방향이 여기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이렇게 계속 얘기 들으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특히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남자고 이거를 나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은 진짜로 이렇게 장난감으로 어린아이 가르쳐주듯이 지금 해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한 거는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를 바라고. 근데 생각해보면 난 지금 여자 성인이고 조금만 알려주면 할 수 있고 진짜로 어떤 환전 기계가 있다면 옆에서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렇게 설명만 해줘도 난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그리는 그림은 아주 어린아이한테 가르쳐주듯이 뭘 이렇게 챙겨주고 나를 어린 여자아이로 대하는 거를 그것에 되게 익숙해 있다 내가. 좀 그래서 이 장면을 그렇게 해석을 했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